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6%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모두 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음봉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는 점을 영상 초반에서 바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가 어제 몇 시간 전에 촬영했었던 영상이냐면은 21시간 전에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장중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대응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짧게 1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설마 매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영상 멈췄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우리가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도 짚어봐 드렸었고,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 종가를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바로 우리가 2번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한광통신 매도할 만한 구간이다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믿자? 바로 이 시장의 광기를 믿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의 광기, 자, 우리가 지금은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님을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광기의 끝에서는 갑작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패턴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매도 고민하신 분들께 제가 장중 대응 영상으로 절대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님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영상을 시청하시고 안 하시고 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렸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앞으로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시청하시는 분들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의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3연속 상한가를 갈 뻔하다가 실패를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한번 가보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3연상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3연상이라고 작성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매도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인데,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떤 걸로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방해하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3연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대한광통신의 자리는 명백하게도 어떤 자리가 연출이 되고 있다? 바로 이 광기의 자리가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광기의 끝에서는 미쳤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제 입에서는 미쳤다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미쳤다를 생각해 볼 때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종목들의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광기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도 있었던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이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쳤다 소리가 나오는 광기 패턴에서 어떤 게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3연속 장대 양봉이 쏟아져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상승 각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상승하면서 쉬어주는 구간이 꽤나 오랫동안 발생하다가 상승해놓고 다시 한번 눌러봐 준 다음에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져 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바로 이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줘 놓고 이틀 동안의 조정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줘 놓고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막바로 세워서 3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 고점에서도 18%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바로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특정 패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특정 패턴이 무엇이냐면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입각한 이런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될 때 3파동, 4파동이 같이 연출되는 바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1, 2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훑어놓고 나서 3, 4파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 케이스로 진행된 다음에 5파동이 나오면서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최근에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진행 중에 있는 바로 그런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1파동, 2파동이 진행되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한번 싹 훑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파동, 4파동이 같이 연출이 되다가 5파동이 진행됐었던 이 우리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한번 찔러놓고 빼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보통 1, 2파동에선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3, 4파동이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면서 5파동에서 거의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갔었던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동평균선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처음에 지지를 받아주고 그 다음번에는 1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더니 나중에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요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윗꼬리 음봉이 발생했었던 바로 이 광기의 구간에서 이 고점에서도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었던 에코프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어요. 그 광기 패턴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정도의 사례로는 어림없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럼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사례까지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구간에서 광기가 터져 나오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보통 한번 찔러봐주는 1, 2파동이 진행되면서 3파, 4파가 같이 연출되다가 마지막 5파동은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 이런 광기의 끝에서 아, 진짜 상원상합 초전도체가 성공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시장에 있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구간을 이용해서 세력들은 어떤 것을 하기 마련이다? 엑시트를 하기 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속적인 상승세가 발생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윗꼬리 음봉이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신성델타테크 저점 대비해서 18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명백하게도 자, 그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우리가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갑작스러운 이런 윗꼬리 음봉이 떨어지면서 특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바로 이 구간에서의 거래정지가 들어가 버리면서 갑작스럽게 윗꼬리 음봉이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도 마이너스 28%로 마감을 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이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는 1, 2파동을 발생을 시켰었고 3파동, 4파동이 같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적인 상승 캔들, 장대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일이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까지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오늘 일단 투자 경고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일도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런 3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다가 세 번째 장대 양봉에서 윗꼬리 음봉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네 번째 장대 양봉에서 갭든 상태에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중간에 거래 정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도할 만한 구간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의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을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런 구간에서 이미 매수 타점에 대해서 3월 18일 날 안내를 좀 드렸었죠. 바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은 3주 전에 제가 3월 18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3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보시다시피 6,800원 선에서 5일선이 종가상 애매하게 이탈되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자, 우리가 그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날 이 캔들이다 보니까 요렇게 한번 그어 봤을 때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냐면 150%
20% 정도 수익권에 있는 이런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 2600분께 이 구간에서 매수해 보시죠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서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을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대한광통신은 원래도 이 21선을 타고 올라가던 습성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런 구간에서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2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9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을 해봤을 때는요,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3월 31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이날에도 2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3월 31일 날에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자, 오늘 아직까지도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장의 광기를 믿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그들이 아직까지도 전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같이 매도로 대응해야지만이 휴림로봇 같은 급락이 연출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휴림로봇도 이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그들이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JP모간의 매수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 자, 이 구간에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이 종목을 버리고 떠나는 흔적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또 있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대한광통신이 엄청나게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굴을 해왔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분봉 흐름상 자, 윗구간에서 잘 지켜주고 있죠. 우리가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 이 5분봉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특히나 이 5분봉 캔들에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기준봉 캔들을 만들어주고, 그 구간 5분봉상 자, 보시다시피 절반 정도를 마찬가지로 반납한 구간에서 잘 버텨봐주면서 요렇게 흐름을 다져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뭐 상따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윗단에서 버티다가 막판에 상한가를 닫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종목도 꽤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광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의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 연속적인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첫날 차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구간에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걸 지켜보면서 그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갑작스러운 급락까지도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우건설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짚어봐드렸었던 종목이 1승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1승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연속적인 3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무너뜨렸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곽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시피 대한광통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세에서의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수익률이 갑작스럽게 꺾이는 과정도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타점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상으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아직까지 그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그들이 추가적으로 내일 돈을 쏟는 게 아니라 이런 광
광기가 끼는 구간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시면요, 이 확신에 대한 부분이 아주 이미 기저에 깔려 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의 이슈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젠슨 황이 언급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의 망상이 어디까지 치닫는 구간을 이용해서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 뭔가 인수를 하거나 지분 투자를 했구나 라는 망상까지 치닫는 그 썰이 퍼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겁니까? 세력들은 엑시트를 준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SK 인수 썰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쏟아져 나왔었고,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 구간에서는 계속 프로그램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나게 따라서 샀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구간이 연출이 됐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대한광통신도 이미 젠슨 황, 엔비디아 이런 내용의 기사가 엮여서 계속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뉴스보다도 차트가 먼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위치에서도 3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다니 이거는 분명히 확정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망상에 빠지는 순간에 기사를 하나 띡 내보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엑시트 준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떠나는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릴 거고, 제가 영상에서도 짚어봐 드리겠지만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또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가요, 자, 휴릴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폭포수 같은 급락이 연출되는 구간이 연출이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가가 갭든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 시가가 이탈되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리테스트에서 매도해 보시죠 라고 말씀을 만약에 이 구간에서 드렸다라고 하면요, 영상이 게재되는 곳은 최소 이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상 찍는데 30분, 영상 편집하는데 30분이기 때문에 최소 1시간이라는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영상에서 물론 말씀을 드릴 거겠지만 문자로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다 떨어진 뒤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떨어진 구간에서 매도하시지 않도록 따로 보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속보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